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의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경제 위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및 토지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즘 제 주변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2의 IMF 위기가 온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 가까운 지인은 IMF 때보다도 더 장사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웃지 못할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자, 이에 동의라도 하듯 경제 성장률 및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같은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이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도 경제정책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정책 상황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세계 경제 핫 이슈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핫 이슈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조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요, 전체 수출의 40% 후반대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서로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수입 품목의 관세를 25%까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장기화 조짐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특허 건수가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미 압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다가왔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요, 하이테크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IT 이쪽에 이제 첨단 산업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을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앞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조금 더 장기화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점으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라는 부분인데요. 이 금리는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요,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가 위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2015년도 이후로 미국 기준 금리를 계속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란 일단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국 경제를 봤을 때요, 금리를 인하를 할 경우에는 투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자가 싸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고용이 증가합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겠죠. 이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소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도 보시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전쟁 조짐으로 인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침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 꾸준히 2015년도 이후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이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요,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신흥국들을 보시면 뭐 아르헨티나나 터키 뭐 이런 신흥국들, 우리나라 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나라들은요, 달러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식을 매도하거나 달러화로 자산을 옮겨 탈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신흥국들한테는 더욱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요, 상당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요, 상당히 지금 호황입니다. 실업률도 상당히 낮고요, 경제도 엄청나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부분이 또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중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율이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현재 가계부채가 과거 이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 중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IMF 때와도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IMF가 97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는 은행과 기업 간의 문제로 인해서 IMF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기업 자기 자본 비율에서요, 거의 800%까지 부채 비율이 그때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요. IMF 때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온 건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적은 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IMF 때와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빚이라는 것은 쓰게 되면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속 빚을 불려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세계 경제도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지금 세계 경제 핫 이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내 경제 요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경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장기 침체를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금 경제 성장률 지표뿐만이 아니라요, 뭐 고용, 그다음에 뭐 실업률, 그다음에 투자 관련한 지표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나 동행지수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는 그 나라 경제를 미리 6개월 이전에 6개월 이후에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국내의 지표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경제는요, 크게
투자 더하기 소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투자는 경제의 엔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표를 보시면 지금 투자 부문의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설 설비 투자가 일제히 거의 마이너스대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률이 다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상당히 침체해 있다라는 어떤 증거로 보여지는 지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 이슈는요, 가계 부채 비율이 최고로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1,500조 원의 이런 대출 비율이 있는데, 가계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까지 합치면요, 보통 2,000조에서 2,200조에 달하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계 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로 지금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보유세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보유세는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 비율이 80%에서 지금 85% 높아졌죠. 그리고 2022년도까지 이 공정가액 비율이 100%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DSR, 이 대출 제한 규제도요, 1금융권에서 지금 이제 제2금융권까지 지금 확대돼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냥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안정화를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규제나 이런 강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에는 앞으로 2017년도 파리 대책 여파로 인해서요, 올해 8월 이후에 급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만 서울에 공급되는, 서울 경기도에만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 수가 서울에만 28,000가구, 경기도는 43,000가구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3기 신도시까지도 또 발표가 되었죠. 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거품이 사라질 수 있는 안정화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 특히 이 아파트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이 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018년도에는 거의 16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토지 보상금이 풀렸고요. 올해는 약 25조 원 정도의 토지 보상금이 지금 꾸준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가 돼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사회 간접자본시설 SOC 산업들,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 현재 지금 부동산 투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IMF 때도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 시장도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조금 더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토지 시장을 접근을 할 때는요,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이 확실히 들어오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 고속도로나 항만, 공항, 기차역,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이런 호재가 확실한 지역, 주변 지역을 잘 노리면 토지 있는 안정성 면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을 지금 많이 규제도 풀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잘 유심히 살펴본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각종 지표나 뉴스에서 안 좋다 할지라도요, 이 세계 경제는 좋고 나쁨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투자의 매개체가 토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